백화점 로비 한가운데 낡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마치 먼지라도 본 듯 차가웠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며칠 뒤 그들의 세상을 뒤흔들 인물이라는 걸 말이죠. 세월의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도 윤복 희78는 낡은 코트를 꼭 여미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벽 사이로 스며드는 백화점 입구, 유리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왔더니 더 덥네. 혼잣말을 하며 들어선 그녀의 발밑엔 오래된 구두의 밑창이 삐걱댔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대리석 바닥엔 구두굽 소리들이 반짝이는 음악처럼 흘러갔죠. 하지만 그 소리 속에 할머니의 발자국은 이상하리만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고객님? 직원이 다가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요? 복희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만든 원단이 여기도 납품됐었거든.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직원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지금 원단이요? 여긴 명품관이에요. 할인 코너나 구제시장하고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순간 주변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죠. 그녀는 원단을 손으로 짜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소리, 가난했지만 자부심으로 채웠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자부심은 냄새난다는 말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매니저님, 저분 계속 여기 돌아다니는데요. 직원이 속삭이자 매니저 최도경 35이 다가왔습니다. 광택나는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아래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손님들 불편해하시니까 나가주실래요? 나 그냥 내 손으로 만든 옷이 아직 있는지. 할머니, 여기 그런 거 없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그의 말투는 칼날 같았습니다.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오며 문득 쇼윈도에 걸린 한 벌의 코트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전 직접 설계한 원단 패턴이었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아직 내가 만든 건 살아있구나. 그녀의 그림자가 유리문에 사라질 때까지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먼 발치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백화점 본사 부사장 박현우. 그는 무언가를 곱씹듯 눈빛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복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밤새 생각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재봉틀 옆에 앉아 있었다. 어제 그 코트 내 원단이 맞을 거야. 흐릿한 눈동자에 다시 불빛이 스쳤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묘한 자존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복희는 낡은 손가방 안에서 오래된 도면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직접 그린 원단 패턴 도안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걸로 확인이라도 해야지, 내 손으로 만든 건데. 그녀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다. 오늘은 조금 더 단정히 꾸몄다. 손수 다림질한 회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빗어 올렸다. 그러나 여전히 낡은 구두와 손때 묻은 가방은 그녀의 세월을 감쌌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어제 봤던 직원이 그녀를 발견했다. 또 오셨어요? 목소리에 섞인 비아냥이 명확했다. 복희는 조용히 말했다. 그 코트 좀 확인해 보려고요. 내가 만든 원단이랑 같아서. 할머니,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수입 원단이에요. 아니요, 저 패턴은 내가 만든 거예요.
20살 때. 직원은 비웃었다. 할머니, 그런 말씀 아무 데서나 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 가요. 순간 주변 손님들이 속삭였다. 저분 어제도 왔다던데. 요즘 이상한 노인 많다니까. 복희는 그들의 눈길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시 얼굴을 들었다. 혹시 매니저 좀 불러주시겠어요? 잠시 후 최도경 매니저가 나타났다. 또 오셨네요, 어르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그런 거 확인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나 그 코트 원단 만든 사람이에요. 복희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최도경은 냉소를 지었다. 그럼 증거 있으세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이 도안이에요. 복희는 종이를 내밀었다. 수십 년 된 종이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거기엔 그 코트와 똑같은 패턴이 정성스레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도경은 그 도안을 받아들지도 않았다. 할머니, 이런 종이 쪼가리로 증명하겠다고요? 그냥 가세요. 고객들이 불편해요. 그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잠시 밖으로 나가시죠. 복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들고 있던 도안이 찢어질 듯 구겨졌다. 그녀는 백화점 문 밖으로 밀려나듯 나왔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종이 한 장이 손에서 떨어졌다. 그 종이는 인도의 끝자락에 깔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혔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워들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바로 어제 그녀를 바라보던 그 사람 본사 부사장 박현우였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어제 그 매장 매니저 이름이 뭐라고 했지? 최도경. 내일 본사 회의 때 그 사람 꼭 부르라고 해. 복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찢어진 도안을 가슴에 품었다. 괜찮아. 그래도 내 손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녀의 손끝은 아직도 바느질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백화점에는 크리스마스 세일 행사가 한창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붉은 리본이 달린 쇼핑백들이 쏟아지고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캐럴이 흘러나왔다. 윤복희는 손에 찢어진 도안을 꼭 쥔 채 다시 한번 매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섞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이번만큼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매장 안에는 최도경 매니저가 고객 응대를 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보다 더 번들거리는 미소로 상류층 고객을 맞았다. 우리 브랜드는 품격이 다릅니다. 천이 다르고 손맛이 다르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가에서 낡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들어섰다. 직원 하나가 깜짝 놀라며 속삭였다. 매니저님, 어제 그분이 또 오셨어요. 순간 매니저의 미소가 굳었다. 그는 고객에게 잠시만 양해를 구하고 복희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복희는 조용히 종이를 내밀었다. 이 원단 그 코트에 쓰였죠? 내가 만든 거예요. 그의 얼굴에 조롱이 번졌다. 아직도 그런 말 하시네요? 정말 고집이 대단하시네. 그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분이 저희 브랜드 원단을 만드셨답니다. 근처 고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설마요. 그럴 리가요. 저런 차림의 할머니가. 복희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나는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땐 원단 하나에 사람의 온기를 담았어요. 하지만 그 말은 캐럴 소리에 묻혔다. 최도경은 비웃으며 손짓했다. 보안 요원, 이분 또 오셨네요.
잠시 후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민원이라니요? 난 그저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복희의 팔을 잡았다. 순간 복희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손에서 종이가 흩어지며 공중에 날렸다. 그 도안이 한 장 쇼윈도 안으로 들어가 코트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도안과 코트의 패턴이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이게 내 인생이었는데.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최도경은 냉정하게 말했다. 할머니, 연극은 그만하세요. 이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주세요. 복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슬픔과 결의가 스며 있었다. 보안 요원이 문을 열었고 복희는 천천히 걸어나갔다. 쇼윈도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낡은 코트 속에서도 한결같이 단단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 위로 복희의 도안 종이들이 흩날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가방에 넣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박현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본사 회장님, 내일 오전 일정에 1시간만 비워주시겠습니까? 라모드 브랜드의 윤복희 선생님 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현우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복희가 웃고 있었다. 회장님과 함께 첫 원단을 만들던 그 시절.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생님, 내일 반드시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본사 회의실. 고급 나무 테이블 위에 정갈한 서류들이 놓이고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박현우 부사장은 묵묵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한 장의 보고서에 머물러 있었다. 민원 보고서 고령 고객 소란 사건. 작성자 최도경 매니저. 내용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이 매장을 어지럽혀 고객 불편 초래. 현우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이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사장님, 오늘 그 건으로 관련자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매니저부터 부르세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도경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부르셨습니까, 부사장님? 현우는 서류를 덮으며 물었다. 어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직접 설명해 보세요. 아, 그거요? 그냥 노숙자 같은 노인이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고객들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한 겁니다. 노숙자라. 현우의 음성이 낮게 가라앉았다. 그분 이름이 윤복희 맞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요? 현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분은 이 브랜드의 첫 번째 원단 장인이었습니다. 순간 최도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네네. 당신이 그렇게 쫓아낸 분이 우리 회사의 근본을 세운 사람입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현우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그분은 내 아버지와 함께 첫 샘플 원단을 완성한 기술자예요. 당신이 부정한 그 손길이 우리가 자랑하는 라모드의 시작이었어요. 최도경은 말을 잃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른다는 게 면죄부가 될까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차가웠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 한 번의 판단이 회사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하얀 머리를 단정히 묶은 윤복희였다.
직원들은 놀라 숨을 죽였다. 복희 선생님. 현우는 직접 문 앞까지 걸어가 허리를 숙였다.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구나. 내가 이렇게 컸구나.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최도경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복희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젊은 사람, 나를 몰라봤다고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렴. 사람은 겉모습으로 재지 않는다는 걸. 그녀의 말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현우는 손짓해 한 명의 보안팀장을 불렀다. 최 매니저는 금일부로 직무정지. 내일부터 윤복희 선생님께서 라모드 원단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으실 겁니다. 복희의 눈이 살짝 커졌다. 내가 그런 걸 해도 될까?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회의실 한쪽의 커튼이 열리며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복희의 낡은 코트가 은은한 금빛으로 반짝였다. 마치 오래된 원단 위에 시간이 다시 색을 입히는 듯했다. 며칠 뒤 라모드 본사에서는 긴급 전사회의가 열렸다. 본사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공지가 내려오자 직원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아침 백화점 본관 대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고 라모드 70주년 기념 리뉴얼 프로젝트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들 새로 출시될 원단 디자인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복희도 초대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열정이 다시 깨어나 있었다. 박현우 부사장은 그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모든 게 바로잡히는 날이에요. 잠시 후 회장이 입장했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띤 중후한 남자.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라모드가 70년 동안 명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화려한 디자인이나 마케팅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 복희를 바라보았다. 그 시작을 함께했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그러나 결코 잊어선 안 될 이름. 조명이 천천히 그녀를 비췄다. 복희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나는 그냥. 윤복희 선생님,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큰 물결처럼 번졌다.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분은 라모드의 첫 번째 원단 장인이자 우리 브랜드의 혼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직원들 사이에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였다. 최도경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라모드는 윤복희 선생님의 원단 철학을 계승한 라모드 클래식 라인을 공식 론칭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복희가 미소 짓고 있었다. 손에는 재봉틀, 옆에는 첫 시제품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은 원단마다 따뜻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복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 만든 천의 이름이 옹기였어요. 사람의 체온을 기억하는 천이었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 온기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희 앞에 섰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그 장면을 비췄다. 회장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윤복희 선생님, 라모드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다. 직원들도 하나둘 따라 박수를 올렸다. 그 소리는 회의실 벽을 울리고 하얀 커튼을 흔들며 퍼져나갔다. 복희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난 그저 내 손으로 지은 옷이 사람을 따뜻하게 하길 바랐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세월의 무게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최도경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복희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요. 하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은 하지 마세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박현우는 회장에게 눈빛을 보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부터 라모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 순간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파운더즈 패브릭 윤복희 라인. 로고 아래 복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손끝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수치의 흔들림이 아니라 감격의 떨림이었다. 며칠 뒤 라모드 본사 1층 매장. 유리 진열대 안에는 새로 출시된 윤복희 라인 코트가 걸려 있었다. 그 코트의 라벨에는 금실로 수놓인 이름 OM-GI 윤복희. 매장 앞에는 언론과 고객들이 몰려 있었다. 라모드의 창립 장인 복귀. 백화점에서 쫓겨난 노인, 브랜드의 주인이 되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교차했다. 복희는 매장 한켠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번쩍이는 카메라보다 코트 한 벌의 바느질 선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아직 바늘땀이 조금 거칠구나. 그녀는 손끝으로 원단을 쓸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고개를 돌리자 최도경이 서 있었다. 며칠 새 수척해진 얼굴, 단정한 정장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복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을 견딘 게 벌써 반은 이긴 거예요. 정말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요? 복희는 미소를 지었다. 난 당신을 벌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옷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어디선가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그 윤복희 선생님이래. 그분 손에서 만들어진 옷이라면 믿고 사야지. 복희는 고개를 숙였다. 나한테는 이게 가장 큰 복수예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만든 옷을 입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도경의 눈가가 젖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복희는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내가 예전에 쓰던 수공의 천이야.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거라 오래 버틸 거야.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는 손수건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박현우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다. 그의 뒤에는 회장과 임직원들이 따라왔다. 매장 중앙에는 기자단 앞에서의 공식 인터뷰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복희는 천천히 걸어나가 마이크 앞에 섰다. 라모드는 이제 옷이 아닌 마음을 짓는 브랜드가 되려 합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다. 내가 젊을 때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옷에 돈 대신 마음을 꿰맸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명품 아닐까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가에는 한 줄기 눈물이 번졌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 그럼 백화점에서의 일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복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들었다. 그날의 모욕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덕분에 다시 바늘을 잡았으니까요. 그 말에 매장 안은 조용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렸다. 복희는 마지막으로 코트를 들어 손끝으로 쓸었다.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 옷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길 바랍니다. 회장은 그녀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매장 밖 유리창 너머로 하얀 눈이 흩날렸다. 그 눈송이들이 코트 위에 내려앉으며 마치 세월이 만든 보석처럼 반짝였다. 복희의 눈가에 고요한 빛이 번졌다. 그래, 이제 진짜 복수가 끝났구나.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닌 평온이었다. 그날 오후 라모드 본사 인사위원회 회의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긴장이 감돌았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직원 응대 차별 사건 징계심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최도경 매니저, 지난 백화점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차별적 언행과 고객 인권 침해가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본건은 사회적 파장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습니다. 최도경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꼭 모아져 있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제 오만함 때문입니다. 위원장이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징계 수위는 중징계, 즉시 해고입니다. 짧고 냉정한 결론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복희가 들어섰다. 잠시만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 사람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위원장이 놀란 듯 물었다. 선생님, 이건 공식 절차입니다. 절차라는 건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 아직 젊어요.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고 있잖아요. 복희는 천천히 걸어나가 최도경 앞에 섰다. 그녀는 낡은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원단 조각이었다. 이건 내가 처음 만든 원단이에요.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래도 처음엔 이게 다였죠. 사람도 그래요. 처음엔 서툴고 거칠지만 기회를 주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최도경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왜 저를 감싸세요? 감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당신한테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위원장은 서류를 덮었다. 본건 징계 유예. 인성 재교육 후 복귀 검토.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뒤 최도경은 복희를 따라 복도 끝까지 달려나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복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 약속 꼭 지켜요. 이제 당신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해요. 사람의 가치는 겉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회전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따뜻했다. 멀리 백화점 유리창 안쪽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코트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회장과 박현우가 따라 나왔다. 선생님, 잠깐만요. 회장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라모드 창립 공로패입니다. 우리 브랜드의 첫 번째 이름이자 마지막 정신. 복희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속에는 작은 금빛 바늘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직도 내 손이 기억하네요. 그녀는 웃었다. 박현우가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글쎄, 다시 공방으로 가야지. 이제는 누굴 가르칠 차례니까.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햇살이 그녀의 회색 코트를 비추며 마치 오랜 세월이 금빛으로 변하는 듯
반짝였다. 그때 최도경이 문 안쪽에서 외쳤다. 선생님, 복희가 뒤돌았다. 그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존경할 줄 안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월의 끝을 꿰매듯 단단했다. 며칠 뒤 복희는 자신이 살던 오래된 공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간판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다. 윤복희 수공예 바느질방.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재봉틀의 철심 냄새가 스며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먼지를 털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재봉틀 손잡이를 돌렸다. 덜컥 녹슨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며 딸깍 딸깍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잊고 있던 시간의 심장박동 같았다. 복희는 바느질대 위에 작은 천 조각들을 펼쳤다. 그 하나하나엔 세월이 묻어 있었다. 학생 시절 만든 교복천, 첫 월급으로 산 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수 꿰맨 코트 조각.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원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상은 변해도 바늘은 변하지 않네. 사람 마음도 결국은 손끝에서 시작하는 거야.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바깥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라모드 매장 앞에는 여전히 윤복희 라인 코트가 걸려 있었다. 그 코트를 입은 한 중년 여인이 매장 밖으로 나오며 미소 지었다. 이 옷 참 따뜻하네요. 복희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마다 따뜻한 빛이 스며 있었다. 탁자 위에는 회장이 선물한 금빛 바늘이 놓여 있었다. 복희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었다. 햇살이 바늘 끝에 닿아 반짝였다. 이건 내 마지막 작품의 시작이겠지. 그녀는 새 천을 펼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했다. 그 실밥 위로 창문 바깥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 빛은 눈부시게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시간이 흘러 석양이 물든 하늘, 공방 안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복희는 잠시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제 됐어. 이 옷은 나 자신을 위한 옷이야.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재봉틀 위에는 새로 완성된 회색 코트 한 벌. 기세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창밖에는 붉은 단풍이 흩날리고 그 위로 하얀 첫눈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 눈송이들이 마치 그녀의 인생을 축복하듯 공방의 지붕 위에 포근히 쌓여갔다. 그날 저녁 백화점 전광판에는 라모드 윤복희 기념관 오픈 예정. 이라는 문구가 새로 걸렸다. 누군가의 이름이 이제 한 시대의 역사로 남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잔잔한 나레이션이 흐른다. 사람을 입히는 일은 마음을 짓는 일입니다. 한 벌의 옷, 한 줄의 바느질에도 진심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가슴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